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 하지만 적어도 지나갔으니까. 겉으로는 공감하는 척 연기는 할 수 있게 됐어요. 음. 3, 4학년 때. 그게 이제 그게 과거의 결핍 때문이다. 그렇죠. 근데 그게 40이 된 지금도 솔직히 얘기하면 제 속으로는 아직도 제 스스로 너무나 차갑고 냉정하고 공감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알고 저 있죠. 자신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의대 때 정신과를 공부해보고 해본 결과 이거는 저의 그 어린 시절의 그러니까 정서가 형성되기 전부터 경쟁에 내몰리고 그 경쟁에서 이겨내지 않으면 부모님의 기대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제 스스로도 납득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거죠. 어렸을 때부터 킬러로 키워진 거랑 비슷한 느낌인 것 같더라고요. 네. 본인을 스스로를 나는 우리나라 사교육이 만들어낸 괴물이다 아, 그렇죠. 라는 네. 표현을 하신 적이 있어요. 네. 이게 무슨 의미이시고 왜 그런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냥 저를 그냥 외면이나 스펙만 본 사람들은 이제 저를 우리나라 사교육 시장이 만들어낸 괴물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보면 사교육 시장이 만들어낸 가장 성공적인 사례, 모범 사례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뭐 실제로 그렇기도 하죠. 초등학교 때부터 5학년 때부터 대치동 학원의 한가운데 있었고 부모님이 엄청난 시간과 돈을 쏟아서 제가 이렇게 서울대 14년이나 다니고 의대 치대를 다 다녔으니까 네. 그러니까 사교육 시장이 만든 가장 큰 성공 사례라고 사례. 볼 수 있지만 그렇게 어린 시절부터 정서가 형성되기 전이고 사춘기 이전부터 대치동 학원에서 그 엄청난 경쟁 속에서 저는 계속 살아남았죠. 그러니까 이겼다는 표현을 쓰기는 좀 그래요. 왜냐면 제가 처음부터 늘 잘했고 그 대치동 학원에서도 뭐 1, 2등을 한 게 아니라 계속 살아남다 보니까 이렇게 서울대도 3번이나 들어가고 과학고도 가고 이런 사람이 됐는데 불행하게도 그러면서 제 책 뒷부분에도 써져 있지만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뭐 고등학교 때 이제 정상적인 학생들이 공부 외에 이렇게 여러 가지 배워야 했던 뭐 그런 집단 속에서 여러 가지 집단 활동, 그게 놀이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과후 활동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심지어 연애일 수도 있고요. 그런 거를 거의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마치 뭐 김연아가 피겨만 한다고 학교도 못 가고 아니면 뭐 연애 요즘 아이돌들이 연습만 하고 춤 노래만 한다고 학교도 못 가고 사회성을 못 기르는 것처럼 저는 역설적으로 학교에서 하는 주 일이 공부인데도 공부만 한다고 학교에서 공부 빼곤 다른 거는 전혀 하지 못했거든요. 반에서 뭐 공부 1등하고 전교 1등하는 학생은 뭐 체육 시간에 나가지 말라고 막 그런 선생님들도 있었어요. 그게 나가서 저는 운동을 되게 좋아했기 때문에 체육 시간에 나가서 애들이랑 축구하고 농구하고 싶었는데 그런 거를 선생님이 하지 말라고 막. 내 준석이는 수업 시간에 딴 거 공부해도 돼. 너는 뭐 이러기도 하고. 그건 당연하고 그건 당연한 거고요. 맞아. 그건 당연한 거고 체육 시간에 애들이 체육복을 갈아입고 나가는데 준석이 너는 공부하고 싶으면 체육복 갈아입지 말고 그냥 반에 남아 있으라고. 그 제가 그래서 아니 선생님 저 나가 농구하고 싶은데 그 선생님이 옆반 1등은 좋다고 앉아있던데 너는 되게 특이하다 막 이런 적도 있을 정도니까 그런 거를 겪다 보니 심지어는 막 소풍도 안 놓아도 된다 그러는 거예요. 소풍 때도 그냥 그런 데 나가면 애들이랑 김밥도 먹고 도시락 뭐 먹고 막 놀이공원 같은 데 가서 놀고 이러고 싶은데 준서가 너는 내일 공부하고 싶으면 소풍 나오지 말라고 그런 걸 가지고 1, 2, 3반 담임선생님들이 경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 3반 담임이 예를 들어서 3반 1등 하는 애를 소풍 때 안 보냈어. 안 보내는다는 얘기를 했어. 나도 안 보내야지.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뭐 우리 반에 준석이가 전교 1등을 했다. 그럼 막 반 애들 박수 막 이러고 막 그러니까 반평균 점수도 나오지만 그거보다 그냥 우리 반 1등이 전교 1등이 더 막 그렇죠. 제가 느끼기엔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전교 1등을 했는데 담임 선생님 되게 좋아해. 난 그래서 진지하게 그런 생각도 했어. 이게 뭐 보너스가 나오나. 아니, 우리 엄마도 아닌데 왜 이렇게 좋아하지? 그러니까 뭐 보너스가 진짜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런 게 그러니까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담임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왜냐면 1학년, 2학년, 3학년, 중학교 3년간 담임 선생님 3명이잖아요. 3명 다 너무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걔 중에는 뭐 진짜 좋아하는 선생님이 있을 수 있지. 내가 인간적으로 좋다든지 뭐 이러면 되는데, 그냥 너무 좋아했어. 그런 거 치고 너무 좋아. 너무 좋아했어. 너무 좋아했어.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저도 뭐 지금이야 이렇게 이런 자리고 뭐 병원에서 일할 때는 웃으면서 얘기하고 그러지만 자기의 나쁜 성격은 본인만 알잖아요. 제 성격 중에 이제 좀 소위 말해서 사회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되고 정말 법적인 그런 테두리를 넘어가는 것 같은 그런 행동들을 제가 자주 하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겠죠. 간혹 할 때 그거의 근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너무 초등학교 때부터 소위 말해서 그런 경쟁이라든지 공부에 너무 노출되다 보니 소위 말해서 그런 사회성이나
뭐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뭐 남을 배려하는 배려심이나 아니면 뭐 그런 도덕적인 그런 마인드나 그런 거를 제대로 제 시간에 기르지 못하고 성인이 된 거에 기인하는 게 되게 커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의대를 다녔기 때문에 제가 정신과 전문의는 아니지만 정신과 수업을 들을 때 정신과 전문의 정도는 아니더라도 되게 깊숙이 공부를 했거든요. 왜냐면 제 스스로 어렴풋이 알고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정말 공부나 이런 거에 집중하고 뭐 간혹 놀아봤자 운동이나 게임이어서 여자랑 대화를 그러니까 사귀거나 이런 거는 상상도 못했고 여자랑 대화도 많이 못 해봤던 것 같아요. 대학교 들어와서 뭐 저희 때는 다 뭐 소개팅 미팅이 대부분이었죠. 그런 데서 처음 만나봤는데 제가 그럴 때 늘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아니면 늘 느꼈던 어려움이 제가 만났던 남자, 여자 포함해서 사람이랑 너무 다르다는 느낌. 그 여성이. 그러니까 여성이. 그러니까 그 여성의 마음을 너무 모르겠어요. 어. 그리고 이해를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예측도 안 되겠네요. 그 여자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정말 배려심이라고 일도 없고. 그러니까 저는 제 딴엔 최선을 다하는데도 공감 능력도 되게 떨어지고, 뭐 배려심도 없고, 그리고 소위 말해서 막, 뭐, 오늘 뭐 달이 참 밝다, 막 이러면 옆에서 가만히 있다가, 왜냐면 오늘은 15일이라서 보름달이고, 뭐, 월식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초반에 그랬거든요. 왜냐면 가학고 애들끼리 있다 보면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얘기,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서울대생 티내냐, 뭐 가구생 티내냐. 그러니까 그런 거를 대학교 1학년 때 되게 많이 느꼈어요. 그러다 보니 본의 아니게 그때 사귀었던 여자들한테 상처도 되게 많이 줬고, 같이 놀다가, 아니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야구, 네. 그 돈 500원 들면, 네. 1000원 들면 공이 나와서 네, 이렇게 네. 치는. 저는 야구를 좋아하니까 그거 지나갈 수 데이트하다가 없죠, 그런 거 그냥. 지나가면 해서 그런 거 하면 또 잘 치면 또 멋있어 보이고, 이제 여자친구가 이제 그거를 해보고 싶다는 거죠. 그 이제 공이 나오면 저는 이제 뒤에 철조망 뒤에 서가지고 이제 하면 돼 이렇게 하던데 하다가 이제 손에 공을 맞은 거예요. 그래서 아파 이러면 보통 이제 보통의 정상적인 공감 그래서 능력과 빨리 뛰어 들어가야지. 들어가서 괜찮아 막 이러면서 네. 막 만지고 뼈는 괜찮은 것 같으니까 뭐 호흡을 해주는데 저는 기계가 잘못됐네, 막 아무렇지도 이러면서. 않게 뒤에서 그러게 되게 아파 보이네. 그러니까 공을 똑바로 보고 제대로 휘둘러야지. 이게 뭐야 막 이러고 있었거든요. 되게 분석을 상처받고. 하고 네, 그러니까 그때는 그래가지고 그 여자친구한테 차였는데 대학교 1학년 초반에 저는 대체 이해가 안 내가 되죠. 잘못한 게 뭐지? 사실을 말했습니다. 나는 오히려 안 맞으라고 이거를 이렇게 팔을 붙여야 돼. 막 이렇게 얘기를, 막, 뭐 이런 것들이 대학교 1학년 때 너무 자주 일어났던 거죠. 네. 그러니까 어디 가서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면 뭔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뭔가 얘는 이상하고. 그러니까 얘가 그렇게 나쁜 애는 아닌데 뭔가 악의가 없는데 안 좋은 행동을 하게 되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주로 이제 여자 친구들을 만나고 뭐 다른 학교 사람들을 만나고 이러면서 그런 걸 너무 많이 느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거를 고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을 하고 그러려면 이제 부딪히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막 헤어질 때 물어보고 그럼 이제 알려주면 이런 식이구나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대학교 3, 4학년 때쯤에는 어렴풋이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 하지만 적어도 겉으로는 공감하는 척 연기는 할 수 있게 됐어요. 3, 4학년 때. 그게 과거의 결핍 때문이다. 그렇죠. 근데 그게 40이 된 지금도 솔직히 얘기하면 이제는 너무나 능숙해졌기 때문에 또 수많은 의사가 돼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제가 어떤 식으로 리액션을 하고 공감하는 척을 해야지 이 사람이 나를 좋게 보고 아니면 적어도 평범한 사람으로 느낄지는 너무나 잘 알아요. 하지만 제 속으로는 아직도 제 스스로 너무나 차갑고 냉정하고 공감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저 자신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제 스스로 저를 약간 괴물 같다고 느끼는 게 워낙 인생을 순간 공부라는 게 다 그렇거든요. 어떤 일이 터지면 또 뭘 대비해야 되고 뭘 맞춰야 되고 뭔가 일이 터지면 일단은 슬퍼하거나 그러니까 심지어 기쁜 일도 그래요. 기뻐하는 감정이 먼저 좀 하고 그 이후부터 이제 이성적인 게 들어와야 되는데 저는 그 슬퍼야 되는 순간에도 이성이 들어와서 이 일이 터졌으면 다른 사람들 막 슬플 때도 이거 어떻게 수습해야 되고 이게 나한테 득이 되고 실이 되는 게 어떤 거고 나한테 득을 최대한 끌어오려면 여기서 내가 뭘 해야 되고 이런 거를 막 머리 한쪽에 돌리고 있는 저를 발견합니다. 이게 만약에 이 성격이 예를 들어서 계속 왔거나 이 성격을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깨닫고 고치려는 노력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이러지 못했으면 내가 사이코패스랑 다를 게 크게 없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저는 솔직히 지금도 해요. 예. 근데 물론 이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되게 도움이 돼요. 왜냐면 남들은 감정에 휩싸여서 슬퍼하고 있을 때 저는 이 순간에 어떻게 하면 벗어나거나 이거를 최소한 수습할 수 있는지를 그게 뭐 누가 죽거나 이런 슬픈 일도 있고 사고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공부를 하다가 뭔가
불합격을 됐을 수도 있고 음. 그럴 때 저는 감정에 그렇게 크게 휩싸이진 않아요. 제가 이제 의대 때 정신과를 공부해보고 해본 결과 이거는 저의 그 어린 시절의 그러니까 정서가 형성되기 전부터 경쟁에 내몰리고 그 경쟁에서 이겨내지 않으면 부모님의 기대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제 스스로도 납득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거죠. 어렸을 때부터 킬러로 키워진 거랑 비슷한 느낌인 것 같더라고요. 예, 막 그러잖아요. 영화 같은 거 보면 감정 배제시키고. 감정 배제시키고 네, 맞아요. 뭐 이 순간에도 저 사람을 가장 빠른 행동과 맞아요. 그걸로 목숨을 끊는 방법이 뭔지를 생각하고 그 제이슨 본 이런 거 보시면 내가 보는 다쳐도 그냥 보는 상대만 그죠. 보고. 보는 어느 장소를 들어가도 네. 항상 주위 사람들을 보고 이상한 움직임을 갖고 있는 사람 없나 보고 출입구는 어디고 그러니까 그냥 평범하게 연인이랑 식당에 들어가도 혹시나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죽이려는 킬러면 어떻게 하지? 그럴 때는 어떻게 총알을 피하고 어떤 문으로 도망가지 이런 걸 다 보고 있잖아요. 마치 제가 약간 그런 느낌인 거예요. 예, 슬프지만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마치 킬러들이 훈련을 받듯이 어떤 상황에 처해도 제 스스로가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앞서 나가고 한 발짝 먼저 나가서 살아남고 돋보이고 뛰어나는 방법을 저는 계속 훈련을 받아온 거나 마찬가지. 그걸 공부로 받은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다른 생활에서도 적응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공부라는 게 결국은 모든 그런 분야에 적용이 되다 보니까 뭐 수학으로 느껴진 그런 냉철함이나 논리적인 그리고 심지어는 뭐 국어도 마찬가지고 그런 게 다 저한테는 내재가 돼 있으니까 이게 되게 뭐라 그래야 되나 굳이 내가 여기서 이성적인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도 저도 모르게 이성적인 생각이 머리 한구석에는 너무나 명백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되게 슬픈 게 뭐냐면 그런 거죠. 예전에는 혼자 공부하는 게 너무 괴로웠는데 그 괴로운 걸 초등학교 때부터 1년, 2년, 3년 계속 수도승처럼 돛닦듯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과 노는 게 어색해지고 오히려 그게 힘들어진 저를 또 발견을 한 거죠. 예. 그러고서 이제 또 대학생이 돼서 사람들이랑 만나다 보니까 예전에 이제, 잊고 있던 제 예, 본능 때문에 돌아오고. 그러니까 양쪽을 다 잘할 수 있어요. 저는 예. 그러니까 좋긴 한데 그런 거죠. 그런 거를 양쪽을 양립시키려고 제가 그 어린 시절에 받았을 상처나 트라우마나 그때 느꼈던 그 힘듦, 그 외로움은 사실은 정말 지금 생각해도 그러니까 차라리 성인 때 그런 걸 느꼈다면 조금은 괜찮을 수 있는데 10대 어린아이가 크리스마스 이브에 주위 친구들은 다 놀고 뭐 교회도 가고 이러는데 혼자 책상에서 엄마도 밖에서 이렇게 지키고 있고 책상에서 공부하면서 크리스마스 이브를 오롯이 혼자 보냈을 때 느꼈을 그 괴로움이라든지 그 슬픔은 사실은 지금도 저는 생각해보면 그 시절에 제가 되게 불쌍하다는 생각을 합니다.